지금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시죠. 폐를 가득 채우는 이 상쾌한 공기, 바로 산소입니다. 우리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낸다고 배웠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사실 광합성은 지구 생명체에게 축복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량 학살의 시작이었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광합성이 사라진 세상을 넘어 애초에 광합성이 없었던 지구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광합성이 없었다면 인류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신 어쩌면 상상도 못할 기괴하고 거대한 생명체가 이 행성을 지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먼저 워밍업으로 가볍게 시작해보죠. 어느 날 갑자기 지구의 모든 식물과 조류가 파업을 선언하고 광합성을 멈췄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몇 시간 우리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숲과 바다의 미세조류들이 더 이상 산소를 뿜어내지 않으면서 대기 중 산소 농도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한 방에서 아주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새어나가는 것처럼요. 며칠이 지나면 가장 먼저 식물들이 죽어갑니다. 광합성은 식물에게 밥과도 같으니까요. 초록빛으로 빛나던 아마존과 전 세계의 숲은 순식간에 갈색으로 변하며 죽음의 지대가 됩니다. 축동물들은 굶어 죽고 곧이어 그들을 먹이로 삼던 육식동물들도 연쇄적으로 쓰러지겠죠. 인류는 비축해 둔 식량으로 버티겠지만 그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진짜 재앙은 산소 고갈입니다. 현재 지구 대기의 산소 농도는 약 21%, 이게 19.5% 아래로 떨어지면 인간은 호흡곤란을 느끼기 시작하고 16%가 되면 두통과 메스꺼움, 판단력 저하에 시달립니다. 마치 높은 산에 갑자기 올라간 것처럼요. 도시 전체가 고산병에 걸린 셈이죠. 그리고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 산소 농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대부분의 동물과 인간은 질식사합니다. 비행기는 엔진을 돌릴 산소가 부족해 추락하고 자동차는 멈춰 설 겁니다. 불 피우는 것조차 사치가 되겠죠. 지구는 다시 원시 시대처럼,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침묵의 행성이 될 겁니다. 오존층도 사라져 태양의 자외선이 그대로 지표면을 불태우는 건 덤이고요. 끔찍하죠? 하지만 이건 너무 뻔한 재앙입니다. 진짜 흥미로운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만약 광합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애초에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약 38억 년 전 지구의 첫 생명체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산소로 숨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소는 이들에게 독가스나 마찬가지였죠. 이 원시 생명체들은 메탄이나 황화수소 같은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생명체를 혐기성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광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이 혐기성 생물들의 천국이 되었을 겁니다. 하늘은 지금처럼 파랗지 않고 메탄가스로 인해 붉고 탁한 오렌지색이었을 겁니다. 마치 화성처럼요. 바다는 철 이온이 풍부해 녹색이나 검붉은 색을 띠었을 거고요. 녹색의 싱그러움 대신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기괴한 세상이었겠죠. 이 세상의 생명체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산소처럼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크고 복잡한 동물로 진화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공룡이나 코끼리 같은 거대 동물은 꿈도 꿀 수 없죠. 대신 에너지를 극도로 아끼는 형태로 진화했을 겁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는 거대한 버섯 형태의 군집이나 바닥에 젤리처럼 퍼져있는 미생물 매트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모습이죠. 어쩌면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산소를 태워 뇌를 쓰는 방식이 아니라 화학 물질의 미세한 농도 변화를 감지하거나 전기 신호를 통해 소통하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지성을 가졌을 겁니다. 이들에게 인류는 이해할 수 없는 산소라는 독가스를 뿜어대는 괴물처럼 보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이제 진짜 반전입니다. 우리는 광합성을 생명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구 역사상 광합성은 가장 거대한 생물 멸종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약 24억 년 전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이 광합성 능력을 발명했습니다. 이들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분해하고 그 부산물로 산소를 대기 중에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이었지만 이들의 폭발적인 번식으로 지구 대기는 서서히 산소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이 사건을 산소 대폭발, Great Oxidation Event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소는 당시 지구의 주인이었던 혐기성 생물들에게는 맹독이었습니다. 산소는 다른 분자와 너무나도 잘 결합하는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노화하는 것도 바로 이 산소의 공격 때문이죠. 우리는 산소의 독성을 막아내는 항산화 시스템을 진화시켰지만 당시 혐기성 생물들에게는 그런 방어 체계가 없었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구를 뒤덮었던 혐기성 생물 대부분이 전멸했습니다. 수억 년간 이 행성을 지배했던 생명체들이 시아노박테리아가 뿜어낸 배설물인 산소 때문에 멸종한 겁니다. 지구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환경오염이자 대량 학살 사건이었죠. 살아남은 혐기성 생물들은 산소가 닿지 않는 깊은 바다나 땅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는 사실 24억 년 전 지구를 지배했던 생명체들의 시체 위에 쌓아 올려진 것입니다. 과합성은 축복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혁명이자 학살이었던 셈입니다. 과합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광합성이 있었기에 수많은 생명체가 사라져야 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바로 지구 생명체의 역사입니다. 산소 대폭발 이후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산소라는 독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 오히려 이 강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기성 호흡의 시작이며 이 덕분에 생명체는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복잡하게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공룡, 포유류,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인류까지. 결국 우리는 24억 년 전의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후예이자 한때 독가스였던 산소에 완벽하게 중독된 존재들인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물들은 묵묵히 태양을 바라보며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한 모금에는 한 생명의 탄생과 다른 생명의 죽음, 그리고 멸종과 진화의 거대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결코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 어쩌면 이것이 광합성 없는 세상을 상상하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릅니다.